네, 안녕하세요. 줄리언드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으로, 고교 수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집합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했습니다. 집합과 관련된 내용을 했죠. 각각의 집합의 정의, 그리고 부분 집합, 우리가 이런 걸 했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집합이 만족하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 법칙까지 우리가 했었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명제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어떤 논리학이나 어떤 이산수학 부분에서는 굉장히 깊게 다뤄지는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에서의 내용까지만 우리가 딱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P라는 것이 명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명제 부정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우리가 보통 not P다 부르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결 표시에 P 이렇게 씁니다. 어떤 우리가 PX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제 조건이면 조건이라고 하면 그 PX의 부정 우리가 혹시 이렇게 씁니다. not PX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물결 표시 PX라고 표시합니다. 어떤 PX가 우리가 이제 U에 속하는데요. 이 PX라는 것이 PX라는 U에 속하고 그렇죠? U에 속할 때 우리가 모든 집합들 X의 함수로 이루어진 모든 PX를 만족하는 X의 모든 참여되게 하는 전체 집합, 그것을 우리가 바로 진리집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 집합을 우리가 PX를 만족하는 모든 부분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파벳 P로 이렇게 어떤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다. 참이 되게 하는 어떤 원소의 집합이다. 이렇게 아니면 X의 함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P는 Q이다. 우리가 이런 명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P하고 화살표 Q를 표시를 하고, 이것이 진실이면 그러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면, 그쵸? P는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참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참이 아니면 앞에 not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U라는 어떤 전체 집합이 있는데요. 이 U라는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 대문자 P는 X가 PX를 만족하는 X고요. 대문자 Q는 QX라는 함수를 만족하는 X라고 했습니다. 대문자 P가 대문자 Q의 부분 집합일 때 이것은 바로 P는 Q가 되겠죠. P는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P가 Q라는 대문자 P가 대문자 Q의 부분 집합이 아닐 때는 P는 Q이다가 참이 아니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P는 Q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집합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는 Q이다가 참이면 바로 이 부분 집합, 이 집합, 대문자 P는 대문자 Q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P는 Q가 참이 아니면 P는 Q가 거짓이면 대문자 P는 대문자 Q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 또는 Q라는 명제의 부정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집합으로 쓰게 되면은 대문자 P와 대문자 Q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것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에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명제 형식으로 쓰게 되면은 P 또는 Q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P도 아니고 Q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Q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집합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P와 Q라는 명제가 있는데 P와 Q라는 명제의 부정은 바로 대문자 P와 대문자 Q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것은 P의 여집합에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되겠죠. 이것은 바로 P와 Q 모두를 만족하는 명제의 부정은 P도 아니고 P가 아니거나 Q가 아니거나 바로 이렇게 되면 P와 Q 모두를 만족하지 않는 명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죠. P는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P는 가정이고 Q는 결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이제 여기서 명제 역이 대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P는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역은 이 명제의 역은 우리가 Q는 P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명제의 E는 바로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라는 건 P는 Q이다라는 명제의 E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우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우다라는 것은 우리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P는 Q이다라는 것의 대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떤 명제 P는 Q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P는 Q이다라는 게 진실이라고 하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봤죠. P는 Q인 게 진실이면 바로 이게 P가 Q에 속하는 게 맞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Q에 속하지 않는 것은 P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거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는 항상 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항상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집합으로 우리가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원리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명제 P는 Q이다가 진실 또는 거짓일 때, 그쵸? 진실 또는 거짓일 때, 바로 P 또는 Q가 진실이라고 할 때 그 명제의 역이나 이는 항상 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명제 이는 항상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집합과의 집합으로서 우리가 항상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P는 Q가 참이라는 것은 어떤 대문자, 여기서 내가 아까 말한 대문자 P라는 것과 대문자 Q라는 집합의 관계에 있어서 이 P가 Q의 부분 집합인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 항상 Q는 P이다. 그리고 P가 아닌 것은 Q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의 명제는 항상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예. 항상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는 항상 참이지만 그 명제의 역이나 이는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명제와 관련된 용어를 어떤 P는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바로 Q의 충분 조건이다라고 부르고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P와 Q가 서로 같을 때, P가 Q인 게 참이고 Q가 P인 게 참일 때, 그럴 때는 바로 P와 Q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다라는 명제도 참이고 Q는 P다라는 명제도 참일 때, 바로 P는 Q의 서로 충분 조건이다. P는 Q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Q는 P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집합으로는 대문자 P와 Q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체 집합 U에서 어떤 진리 집합의 조건이 PQ라고 하고요. 그것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 어떤 조건 소문자 PQ를 만족하는 그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 P가 대문자 Q의 부분 집합이면 바로 명제 P는 Q에다가 참이 되는 거고요. P와 Q가 같다. 그 대문자 P와 대문자 Q의 집합이 같다라고 하면 P는 Q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제 이런 어떤 이런 논리가 되겠죠. 어떤 논리의 형식인데요, 명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런 집합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엄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철학적이고 좀 복잡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이제 어떤 수학의 정리나 공식 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 또 고교 수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